자,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급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 시즌을 통해서 한번 좀 먼저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워낙 유명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예, 과거에 이제 시즌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쭉 당겨 볼게요. 이게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기도 했었지만 과거 요때 부분을 볼게요. 주가가 3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3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쭉 빠져요. 거의 뭐 반토막 수준 이상까지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요 자리인데요. 자, 여기서 분명히 수급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데 수급은 이만큼 들어와 있는데 주가는 역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거의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0.25% 그러니까 75%가 빠지면 거의 이제 우린 다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36,000원에 0.25면은 약 9,000원 정도.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5,000원까지 빠졌죠. 자, 주가가 15,000원까지 빠지고 나서 13,000원, 7,600원까지 빠지죠. 자, 보시면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된 거죠. 자, 36,000원에서 예, 7,200원까지. 그리고 거기를 이제 이탈시켰던 게 이제 뭐예요? 15,000원 지지대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15,000원짜리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나서 대세 하락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좌를 터트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계좌가 터지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완벽하게 급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대가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자, 지지대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이제 매집 형태가 이루어지고 이 지지대를 뚫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빨리 많이 가는 경우는 이제 이런 지지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량 수급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예, 대량 수급이 발생하다가 이제 여기로 이런 거 7%짜리 수급 이상이 발생을 하죠. 15.98%.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종목 자체는. 그리고 나서는 대시세 상승으로 16만 천 원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무너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투매로 인해서 계속 무너지다가 멈추는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주식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종목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 일단 지지대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지지대를 쭉 보게 되면 바이오톡스텍도 이런 식으로 지지대 형성이 됐죠. 6,700원 정도에 6,700원 정도의 지지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톡스텍은 나쁜 기업이 아니거든요. CMO나 CDMO 그러니까 23,600원까지 주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전 저점을 이탈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 1파, 2파, 3파, 4파, 이건 5파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리고 A파, B파 굉장히 짧았죠. 그리고 C파까지 갔고 C파가 어제 원래 스타트 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쭉 밀리다가 여기서 깨버렸잖아요. 그죠? 깨버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7%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23.9 지지대 깨버리고 나서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룰인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무너졌어요. 그죠? 이 자리에서 계속 놀면서 사실은 계속 시간 끌기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다시 한번 깨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7천원 기준으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쫙 끌어올라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전에 이제 상승했던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흡사하게 이전 고점과 거의 흡사하게 올려놓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했던 자리. 그러니까 여기 시작했던 자리에 오니까 다시 주가는 반등이 나오죠. 요런 게 일반적으로 많은 룰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식은 이렇게 파동이라는 구간이 있고 특정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뚫게 되면 그러니까 시작했던 저점을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점 이탈 삼성전자는 사실은 저는 지금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36,850원이었던 적이 있었고 뭐또 내려왔었는데 저 삼성전자도 우리가 이제 지지돼야 될 자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지돼야 될 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여기 이탈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길 깼잖아요. 여기 지금 8만 원을 깨니까 이제 8만 원은 뭐가 된 거예요? 여길 깨니까 투매가 나온 겁니다. 물량 투매가. 그리고 전저점에서 이제는 이 자리가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죠. 이제는 9만 전자, 10만 전자가 아니라 8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파동의 일편적인 움직이라고 봤을 때 어디서 지지대가 나오고 어디서 치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큰 종목 HMM 볼까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HMM 흠이라는 종목이라고 표현도 되는데 자, HMM 같은 경우도 이 지지대가 어디서 발생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HM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자리가 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HMM이 이제 무너졌던 자리를 보게 되면 요 자리 이제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4만 원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4만 원에는 악성 매물인 게 이 자리를 아예 뚫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날아가는 건데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 자리를 반복해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만나거나 그 자리가 특수하게 좀 반복된다면 그 자리는 의미를 갖게 되는 자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죠. 이 종목은 23,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는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작은 종목으로 가볼까요? S24. 자, S24도 사실은 이제 시작했던 자리와 끝자리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뚜렷하게 딱 지지대가 그려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냐면 8,400원에서 500원입니다. 자, 8,400원. 그러면 이 종목을 두 가지 경우에서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은 8,400원에서 날라갔어야 됩니다. 종목 자체로는. 근데 지금 8,400원에서 못 날라가고 흐지부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자리 위에서 뭔가 양봉을 뿜어주는 대량 수급이 있고 이 자리를 돌파시켜주는 날이가 된다면 이 자리가 스타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포인트로 보는 겁니다. 아, 종목이 자꾸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못 지켰을 경우에는 반발 매도세가 나오고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구나.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4,000원 정도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000원 정도 딱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여기 4,000원을 깨고 나니까 투매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도 우수수 쏟아진 거죠, 주식이라는 게. 자, 4,000원이 쏟아지고 나서 종목적으로 쭉 보게 되면 뚫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여기서 상한가를 가버리죠. 자, 그러면 원래 예전에 자주 썼던 기법들이 뭐냐면 이렇게 지지대를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오면 쫓아가는 매법이 가장 정성적인 매법이에요. 정상적인 매법.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박스권 매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대량 거래 터지고 나니까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깨는데 장악하는데 자금을 썼다라고 하면 그 자금은 의미 있는 자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횡보하다가 또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박스권 매매는 뭐냐면 제가 이제 박스권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 박스권 매매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면 오히려
이 박스권 매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만큼의 하단폭이 생겨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매매는 뭐냐? 조금은 케이스가 다른 박스권 매매입니다. 트레이딩을 하실 때 저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점 바닥에서의 흔들리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지지대를 장악할 때 보자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면은 오히려 여기서 장악을 하니까 부담감이 덜하죠. 근데 이걸 장악하는 게 이 위를 뚫는 것과도 같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부방이라는 종목을 보면 자 같은 자리가 반복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자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부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상한가도 갔었지만 어떤 특정 자리를 상한 급등하기 전에 지키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2250원 자리죠. 그리고 2250원 자리는 이제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그럼 이렇게 박스권이 나왔다 이렇게 뚫고 나면 여기 이제 시세를 줄 수 있는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 좀씩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여기 여기는 지금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약 7% 가까이 되거든요. 자, 지금 거래량이 400만 주, 400만 주면 80억 정도 되잖아요. 요런 자리들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날 한 12% 정도 상승이 나오고 다시 이제 흘러내리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제 치열하게 노는 거예요, 종목 자체가. 그러니까 윗꼬리가 쭉 발생하다가 결국은 날아가죠. 그러면서 또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느 자리에서 지지대가 여기서 지지대가 형성되면 여기를 깨고 나서 다시 장악할 때 그때 이제 대시세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상승 매기세들이나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조금은 어떤 다른 케이스들에 대한 부분들도 자, 예를 들면 두산 뭐 요런 케이스 자 이제 만약에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 지지대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여기서 상승을 했었고 그 지키려고 하는 자리가 딱 지지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자리. 그럼 사실 여기서는 이탈을 안 시켰으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있겠지만 우리 돌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요 자리가 시가 마이너스 종가가 7% 이상. 그러니까 종가 마이너스 요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눌렸다 하더라도 여기선 튀어나갈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려보는 거예요. 어디를 또 지키려고 했던 자리가 있나.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추가 매수가 나온 건데 자, 그 자리가 얼마에 6,500원 자리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6,400원, 500원을 이탈 안 한다면 또 날아갈 수 있는 기회들은 발생을 하겠죠. 다만 이 하단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았을 때가 훨씬 더 시세 분출 상황에서는 좋은 거죠. 자, 에이프로젠. 자, 이제 어디가 지지된지를 먼저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가 지지되었어요. 자, 그럼 오히려 A 프로젠 H는 여기 이제 7% 아니고 다시 이제 이건 지금 시총 기준으로는 한 3천억 정도 회사인데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지금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으니까 1650원을 종가상으로 안착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요때가 오히려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종목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차라리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장악을 해주고 나서 양봉이 잡혔을 때 이때가 이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로직이 된다라는 거죠. 자, NX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 자, NX 같은 경우는 지금 지키려고 했던 자리가 2280원 자리가 하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상한가 시가 부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리네요. 그죠? 자, NX는 자,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도 지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먹는 자리가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뚫으려면 2,200원을 뚫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약 10% 폭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그럼 눌림 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거를 먹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죠.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 자, 까뮤 ENC. 까뮤 ENC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 어제 이제 수급이 한번 나왔고 요건 이제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잘 잡느냐가 중요할 거고. 자, 리더스 기술 투자. 이 회사는 어 일단 재무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왔는데 자, 이렇게까지 빠르게 흘러내린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AT 세미콘이 최대 주주인데 재무제표를 보니 영업이익이 좀 적자 흑자 적자 흑자 뭐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죠? 자본이 한 600억 정도, 시총 619억 정도. 자, 차트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지키려고 했던 시작했던 자리들을 다시 올려놓으면서 윗골을 잡았으니 이 양봉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양봉이 된 거죠.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619억인데 충분히 내려와 있고 자 432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시세를 제대로 분출한 적이 요 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있는 값들은 얼마나 잘 눌림을 잘 공략하면 되느냐에 따라서 액면가 500원이니까 예, 이런 종목은 이제 500원 밑에서는 좀 반발 매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목이네요. 예. 액면가 기준으로 또 너무 많이 밑에 가 있으면은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한 550원, 549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접근하실 수 있는 거겠네요. 자, 대신정보통신. 자, 대신정보통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신정보통신은 어느 자리가 무너져서 이 종목이 내려왔는지 보라고 그랬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600원 정도가 무너진 거예요. 1,600원 정도가. 그럼 이 정도 자리에서 무너졌는데 역시나 1,600원이 좀 저항이 되고 있죠. 이 종목은 아직 볼 때는 아니죠. 만약에 이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를 시세를 주고 뚫었을 때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자, 펀더멘탈이 좋고 내용이 좋으면 주가는 갑니다. 근데 이 지지대를 뚫었을 때는 추격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용테크. 자, 시용테크는 지금 보시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자리가 지키는 자리인데 여기가 저항이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지대를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내렸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랐을 땐 모르겠죠. 자, 일진 디스플 여기서 지키려고 하는 자리네요. 자, 일진 디스플은 다시 조금 시세가 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일반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자,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지지대를 깨고서 드디어 대량 거래와 함께 고개를 들었어요. 그죠? 자, 일진 디스플 같은 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15.98%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반도체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재무제표가 적자폭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 유증을 한 것 같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이 이제 주주인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이제 발생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자본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자본이 작은 기업들은 결국은 자, 자본금이 지금 172억이네요. 그죠? 자, 자본이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일반 유증을 해서 해결은 했습니다. 그 자본금보다 자본이 작아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본 잠식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차트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예, 근데 지금 일반 유증을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니까 좀 고민해봐야 된다. PM 풍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지지저항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가 반복되는 자리들이 있느냐? 이 종목은 여기서 반복되는 자리네요. 그러니까 지지대에서 지금 그냥 움직이고 있고 빨라지려면, 그러니까 늦어도 안정적이려면 3,500원에서 매수했다 해서 손해 볼 일은 없을 거고 만약에 내가 좀 빠른 매매라면 차라리 급락하고 나서 툼에 나온 다음에 터진 다음에 하는 게 맞고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1,000원 정도의 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또 지키려고 했던 자리를 또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자리잖아요. 2,00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은 2,000원짜리에서 지키려고 하다 실패하고 내려왔다가 완전히 이렇게 폭락 망하고 나서 주목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자리죠. 이렇게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면 이 시간을 끌었네요. 한 2달 정도. 지지대를 만들고 나서 다시 매집피가 날아가는 거죠. 부담이 덜하다는 겁니다. 지지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 볼까요?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참 자리가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왜 애매하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대가 나왔기 때문에 뚫은 건 맞아요. 뚫은 건 맞는데 그 뚫은 거에서 다시 주가가 어떻게 반등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저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자리도 쉽지가 않은 건데 밑에 자리도 이렇게 갇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두산중공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제 뭐 추천은 많이 나오니까 아예 뚫고 가거나 오히려 이런 자리는 낫죠. 이런 자리는 난데 이런 자리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가 되는 거죠. 토지신탁. 자, 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안 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죠. 탄력도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 조명. 자, 우리 조명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를 지키려고 했냐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한가 부근 이후에 조명이라는 종목은 상한가 부근 이후에 자, 여기 내려올 때는 뭐 2,500원 밑으로는 매수해도 되는 종목 같아요. 왜?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지대가 여러 번 반복되는 자리들이 결국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잡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급등한 종목들만 쭉 자연과 환경. 자, 배당락의 유증 사실은 증잠하는 것들은 패스할게요. 왜냐면 진짜 내용을 알지 않으면 어려움. 내용을 알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용을 모르면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원개발. 자,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달라요. 아까 이화공룡과. 자, 저점을 지금 맞는 자리를 쭉 계산해 보니까 5,4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흡사한 거죠. 지금 상승 자리랑. 자, 과거에 이제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포지션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만 되면 움직이다가 실패하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원 개발은 오히려 이화공룡이 대장이지만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회사를 보는 겁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4억 적자네요. 매력적인 거 조금 떨어지네요. SMCNC. 자, SMCNC 같은 경우도 매력 조금 애매한 거 여기서 여기. 자, SMCNC는 이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자리를 뚫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뚫고 나서. 근데 뚫고 나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한 40%까지 빠진 거죠. 4,000원대가 3,000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또 다른 자리가 어디냐면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와 상한가 시작했던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 잡혔다면 이 종목은 상승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안랩은 사실은 좀 운도 붙은 겁니다. 예, 지지대는 여기서 형성되다 보고 여기서 형성되다 보니까 돌아선 거고 SM 라이프 디자인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자, 한 템포 쉰 거죠, 사실은. 날씨가 자, 보시면 라인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한 템포 쉬었다는 게 뭐냐면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오히려 누른 다음에 지지대 만들고 날렸죠. 가는 건 맞는데 이런 식의 어떤 포지션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텍. 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아직은 탄력도보다는 흐름도를 만들고 있죠. 지지대에서 반등 나오게끔. 자, 도이치모터스 쭉 볼게요. 노루페인트. 남아통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했던 자리를 빨리 체크해 봐야 돼요. 남아토건은 여기서 시작을 했네요.
자, 주가가 남아토건이 오히려 그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100만 주니까 9천원 기준으로 한 90억 정도 되나요? 자, 그럼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남아토건은 차트가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48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자본이 1,515억 정도고 예, 뭐 종합건설 업체면서 남원사건 비상금사 한국 CNT 남아개발 광주텔레콤 뭐 센트럴저축은행 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죠. 자, 이 차트는 굉장히 좀 예쁜 차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이 1,000억 위에는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 맞죠. 자, 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한 15,000원 정도까지 흐름인데 이 종목 멀리 가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기준 상으로는 한 13,000원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바닥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도 좀 보겠습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도 지지대를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만나는 자리들 거기가 무너지면 반등. 지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잡았죠, 그죠? LX 하우시스. 자, LX, LG 같은 LG 계열입니다. 자, LX 하우시스 지지대 딱 만들어지고 최근에 수급. 자, 이것도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예,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 자, 오히려 한전그룹주들이 원자력 관련 대주들이 모호한 자리에 있습니다. 뚫느냐 못 뚫느냐 그것이 문제인 자리들이 딱 요런 자리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도 쭉 보게 되면 지금 줌인터넷. 자,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반복된 자리가 요 자리에서 발생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볼까요? 이런 식으로 또 차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예,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지대가 만들어져 있죠. 자, 밑에 주가가 파동이 내려오게 되면은 예, 급락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른 어떤 반등적인 부분들이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고개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쪽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했죠. 여기서 실패하고 장악하고 또 장악하고. 자, 이럴 때 호가 한번 보세요. 한번 상한가를 갔을 때. 전체 거래량이 688만 주. 그 중에 잔량이 한 12만 8천 주. 네, 크게 뭐 의미를 부여받기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죠. 자, 제가 지금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체크해드리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 좀 많은데 그 상한가 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봅시다. 자, 이제 뭐 타이어 경기 방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다음날 이제 봐야 될 상한가와 아닌 상한가를 좀 보면은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이 4,300만 주가 들어갔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잔량을 보게 되면 시간에 67만 주 걸어놨죠. 이거랑요. 총 거래량 돌아간 거래량 대비 여기 많이 깔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급하다는 거예요. KD도 지금 사실은 상한가를 굉장히 빨리 올라와 버렸죠. 거래량이 한 111만 주인데 16만 2천 주. 이거는 강제로 그냥 땡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래량 거의 발생 안 하고 로직적으로 땡겨버린 거죠. 근데 뉴스를 한번 봐야겠죠. KD 넣고 예, 특징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3월 11일. 예, 그냥 시총이 낮아서 올라간 거네요. 예, 특별한 이유보다는 시총이 낮아서. 한 번 더 뜨겠네요. 그죠? 뜨고 나서 움직이더라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일단은 제가 그 지지대 맞고 나서 올라오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어요. 예, 그 기법적인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자, 분명히 또 현실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